안철수 목이 터지더라도 야권 단일 후보 오세훈 후보를 100번 1000번 외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정같지 않습니다. 윤석열까지도 정진시켜서 우리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이제는 진짜 대선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야권의 대장주 윤석열 전 총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기는 이제 끝나고 전당대 아마 한 7, 8월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은 우리 당에도 결국은 야권이 하나가 될 때만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결론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 당 의원들이. 예, 장혜철 평론가님. 여기 이준석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된다. 윤 전 총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권성동 의원은 여름쯤에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번에 그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제1야당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더 커진 겁니까? 원래 사실 국민의힘과 최소한 어떤 형태로든 통합을 해서 야권의 단일 후보로 대선에 도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은 지배적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대선에 자금이 100억 들어간다, 200억 들어간다는 크게 의미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높으면 당연히 당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나 존재감이 좀 떨어지면 이제 윤 전 총장이 아쉬운 입장이 되는 것인데 이번에 선거 두 곳 이겼다 해서 아직까지는 국민의힘보다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대권 가도에서 더 우위에 서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이 대단히 바뀐 건 아니거든요. 이제 시기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저렇게 말한 건 우선 국민의힘은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먼저 통합을 논의해야 됩니다. 이 통합 이후에 아마 전대가 있게 될 것 같은데 통합전대에 안철수 대표가 다시금 당대표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대선에 뛰어들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런 새로운 통합 보수 중도 정당의 지도부가 정리가 되고 구성이 되고 나면 이게 어느 정도 그릇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오려 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그 시기를 7, 8월이라 본 거고요. 민주당 대선 후보는 9월에 뽑힙니다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2월에 뽑힌다는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름쯤을 전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개인으로 들어가는 것과 야외에서 장외에서 일정 부분 세력을 형성해서 그것이 당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되었건 포럼이 되었건 전문가 그룹을 규합해서 들어가는 건 또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후자의 가능성 여러 가지 윤석열을 지지하는 포럼이나 이 세미나를 만들어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진 의원님. 7, 8월쯤에 국민의힘에 합류할 수 있다는 건 야당 생각일 테고 실제로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면서 본인이 자연인이 됐으니 내 맘대로 활동할 것이다. 조만간 윤 전 총장 만나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요청이 오면 만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히고요. 제가 볼 때는 저 정도로 말씀을 하셨다면 윤 총장께서 얼른 연락해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전면 등장하는 시간은 앞으로 2달이 됐건 3달이 됐건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여줬던 능력이라든지 지금까지 정치사에서 대통령들 탄생시키고 거의 죽어가는 정당들을 부활시키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면 정치에 대한 대단한 제안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분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만날 뜻이 있다고 얘기를 할 정도라면 사실은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게 맞죠. 그래서 신속하게 만나고 그분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윤 총장한테 대단히 좋은 거고 저 말씀은 내가 당신한테 호의가 있으니까 당신 빨리 연락하는 형태를 취해달라. 연락해. 이런 취지로 읽히고요. 그 말씀 나왔을 때 얼른 연락하는 게 제가 볼 땐 최선인 것 같습니다. 김경진 의원님이 얼른 신속이란 단어 쓰셨는데 김관욱 교수님. 윤 전 총장이 정말 빨리 만나야 될 수도 있는 이유. 물론 여론조사마다 각기 다른 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그러니까
4월 5일부터 7일 월화수에 조사했던 대선 주자 지지율은 이재명 지사에 의해서 2위거든요. 근데 워낙 등락폭이 커요. 40%까지 올라간 적이 있고 지금 18%까지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실질적인 지금 국민들의 어떤 지지율인지를 판단하기 굉장히 본인으로서도 어렵고 국민들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윤석열 전 총장이 상당히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당 후보가 당선이 됐지만 전 거기에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 선거 결과의 의미는 국민들이 사실상 현 정권의 어떤 심판의 어떤 시각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윤석열 전 총장의 굉장히 정치 참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을 본다 그러면 조만간에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훈 의원님,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참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이 인물도 사실 비중 있게 좀 다뤄볼 필요가 있었는데 내일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안철수 대표가 오세훈 시장 지원 유세에 19번 정도 나갔다. 이런 몸을 던진 유세 때문에 몸값이 올라갈 수 있고 합당도 지금 진행 중일 것이다. 어떻게 좀 논평하십니까?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죠. 선거라는 게 그 인물, 정책 구도인데 인물과 정책이 실종된 가운데 구도, 진보와 보수가 중도를 어떻게 차지하느냐의 싸움이었는데 중도를 대표하는 안 후보가 보수와 손을 잡았으니까 보수에게 굉장히 유리한 선거였고 또 그 단일화해서 낙선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원 유세를 해준 게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됐지만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형성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됐습니다. 합당 문제는 아마 4월 8일부터 얘기한다고는 얘기 나오지만 4월 8일이 아니라 8월이 돼도 아마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이미 너무 배가 부르고 알겠습니다. 국민의당도 거기에 끌려가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 얘기는 저희가 내일도 좀 이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뉴스톱10 이제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